자, 일단 이 수업은 경제학 원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이중구 경제학 원론책 이 책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알다시피 이 책이 굉장히 잘 쓰여 있어요. 책 자체가 잘 쓰였기 때문에 처음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도 이 책을 좀 꼼꼼히 읽으셔야 돼.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다 읽어보셔야 일단 본인께 될 건데요. 일단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공부 정말 잘하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공부하실 때? 원래는 예습 먼저 하죠. 예습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면서? 예습 안 하세요? 예습. 제 친구 그 동기 여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그 학교 수업, 대학교 수업 들을 때 항상 이제 아침에 9시에 수업이면 한 8시에 와요, 미리. 그 친구가. 와서 그날 공부할 거 미리 예습해. 그 친구는 항상 학교 수업인데, 대학교 수업을. 예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강의 막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이제 받아 적고 복습 또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공부 잘했어. 기억나는 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행시 붙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 공부는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들었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복습밖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습 복습하면 되게 좋은데 이제 시간 안 되시니까 최소한 복습은 꼭 하셔야 돼. 이 책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책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지만 시간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수업 듣고 나서 그 공부했던 범위까지는 꼭 복습. 그래서 꼭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꼭 푸셔야 돼. 이제 어떤 문제냐면 여기 책에 있는 연습 문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던데, 보통 이제 경제학 원론책에서 많이 보는 책이 맨큐도 있죠. 맨큐의 경제학. 근데 그 책의 연습 문제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 줄 때 보면 맨큐의 경제학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똑같이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여유 되신 분들은 이 책의 연습 문제 플러스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 있는 연습 문제도 같이 푸시면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여기가 이론 수업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는 좀 같이 풀 거예요. 중요한 문제들은. 같이 풀 건데, 될 수 있으시면 이 연습 문제 제가 다 못 푸니까 연습 문제 해답집을 따로 팔아요. 해답집을. 그래서 하나 사셔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그게 좀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다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여기다 비치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걸 좀 본인이 보셔가지고 복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꼭 풀어보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문을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경제학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전혀 없어요. 저도 이제 경제학과 나왔지만 학교에서 이제 경제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경제 수업? 들어보시면 교수님들의 그 강의법을 보면 일방적으로 강의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상대방 이해하는 걸 떠나서 막 쏟아붓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도 멘붕 와요. 학교 수업 들을 때. 그래서 또 저희는 좀 교수님들 좀 다가가기 좀 부담스럽잖아.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니까 질문 거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대학 특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매경신문에서 대학 특강을 좀 잡아요. 그래서 저번에 서울대부터 쭉 돈줘요. 서울대, 뭐 고대부터 해서 지방대까지. 제주대학교지. 가봤는데 서울대 분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해요. 서울대 분들이 좀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서울대 분들이 좀 똑똑하니까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는 가장 기본 중 하나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절대 넘어가지 마셔라. 꼭 질문하셔야 되고, 어차피 이 수업은 대학교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편한 수업이니까 중간중간에 꼭 모르시면 질문을 꼭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읽다가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하실 때, 경제학은 이해가 가장 기본이에요. 암기보다 이해. 그래서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 하시고, 대신 저희 수업은 2번이잖아요, 일주일에. 지금 목요일날 오늘 저녁하고 토요일날 낮에 있는 거 아시죠? 수업 일정은 2번인데 중간에 갑자기 모른다 라고 해서 궁금증 생기죠? 제 사이트 있으니까 거기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거기 뭐 자료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학습 질문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모르시는 거 질문하시거나 수업 도는 도중에 이제 요청사항 있으시면 여기다 올리셔도 돼요. 좀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즉각 좀 대답이 가능하니까 요거 활용하셔도 괜찮은데, 여기는 알다시피 이제 가입 신청하셔야지. 가입 신청. 그래서 신청이 좀 까다로워요. 일단 아버지 재산, 키,
몸무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죠.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그러니까 금수저면 작업 바로 당일날 답변이 가능하고 흑수저면 일주일 걸리니까. 그래서 농담이고 하여튼 여기다 가입 신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재밌게 저희 수업 진행하시자고요. 경제 원론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문인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쫓아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드리면 지금 외교하고 지금 코트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분들의 가장 기본은 시사를 좀 많이 아는 게 도움이 돼요. 시사 이슈. 이렇게. 요즘에 시사 이슈는 거의 하나죠. 트럼프하고 우리 대통령 사건밖에 없긴 한데 국제경제 이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일단은 꼭 중요한 게 신문 보셔라. 그래서 매경신문이나 한경신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시키신 분, 내가 한경 보고 있다 하면 그냥 한경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경제신문 저는 추천은 매경이 가장 좋긴 해요. 왜냐하면 그 신문 기자의 실력이 그대로 반영돼요. 실력 자체가.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을 좀 보게 되면 일간지에서도 경제란이 있잖아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거 보시면. 근데 일간지 중에서 굉장히 경제란을 잘 쓰는 쪽이 어디냐면 조선일보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그 기자들도 거의 대부분 출신들이 어디예요? 서울대지. 조선일보 쪽에. 예전에 그 이회창 총리가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면담했었는데 학교 어디 나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기자한테. 근데 기자 이제 고대 나온 거지. 근데 고대 그분한테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 될 수 있냐고 하는 바람에 한번 뒤집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보면 조선일보 그 경제 기사는 되게 잘 써 있어요. 제가 봐도. 그만큼 실력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보면 가장 좋은 신문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일간지 중에서는.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매경신문이 잘 써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경제신문 하나 보고 싶다 하시면 매경신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추천은.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요거하고 일간지 하나 정도? 조정동제 하나. 뭐 정치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요즘 조선일보 엄청 까잖아요. 국가. 엄청 까니까 약간 요즘에 정치 성향이 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정도 추천드리고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자, 보시면 이제 저자의 양력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진 두 분 계시는데, 그 이중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요 분이 지금 은퇴하셨죠, 은퇴.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책만 내고 있는데, 이분의 가장 유명한 책은 미시경제학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학 원론 파트에 미시 파트를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볼 때, 경제학 원론의 여기 내용과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미시경제학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 사진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창용 교수님 하면 서울대 쪽에서 이제 거시 쪽 파트를 맡고 있는데, 뭐 거시경제 유명한 학자 누구세요? 서울대 쪽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예전에 정운창 교수님. 정운창 교수님 그 총리셨던 분. 그러니까 그분의 거시경제 이제 바이블 책이죠. 예전부터. 그래서 미시의 이중 교수님, 거시의 정운창 교수님. 그 책을 워낙 많이 보거든요. 고시 쪽 하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외교원 쪽 공부하신 분들은 그 책 사셔야 돼. 무조건. 그래서 외교원 분들은 경제학 교수님 책은 반드시 갖고 있으셔야 돼. 나중에 그걸 공부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요분들 이제 양력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뒤로 옮기시면 차례 요약이 있죠. 차례 요약. 한 장짜리 되어 있는 거. 자, 지금 보시면 1편부터 14편까지 되어 있어요. 1편에서 14편까지. 한 장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자, 거기에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이라는 파트는 어디냐면 1편부터 7편이에요. 1편부터 6편. 지금 미시경제라고 하는 파트가 현재 그 목차상으로는 1에서 7편이에요. 7편. 자, 이제 7편, 6편. 죄송해요. 미쳤다. 1에서 6편. 이렇게. 자, 6편까지인데, 지금 6편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19장 파트 있죠. 19장. 19장이 행태경제학 이렇게 되어 있죠. 행태경제학. 또는 요거를 행동경제학 들어보셨죠? 행동경제에서 유명한 책 아세요? 그 넛지라는 책. 넛지라는 책은 들어보셨어요? 책 읽으세요? 책 안 읽으시나? 네. 행동경제학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요즘에 요것 때문에 노벨상 많이 타죠. 이 학문 자체가. 그래서 원래 이게 경제학이랑
심리학이랑 접목한 거예요. 경제학이랑 심리학이 접목인데 요즘에 뜨는 학문이긴 하지만 시험 출제는 거의 안 돼요. 19장 파트가. 그래서 19장 안 볼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안 볼 거예요. 그 파트는. 그래서 저희는 미시는 18장까지만 볼 거예요. 18장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죠? 7편부터. 그래서 거시경제가 어디까지냐면 12편까지예요. 12편.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는 목차상으로 7에서 12편까지. 이렇게 거시경제학. 그럼 대략 여기가 6편이고 여기가 한 5편 되는 거죠. 이쪽이. 거시가 보통 보면 분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미시가 좀 설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미시 파트가. 그래서 여기가 6편, 하여튼 이렇게 5편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국제경제죠. 그게 13편 돼 있죠. 국제경제. 13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3편까지 하고 마지막 14편이 위기의 경제학인데 위기 경제학은 요즘에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상태잖아요. 그 위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14편은 약간 시사 이슈거든요. 14편이. 그래서 요거는 원래 어디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 안 하고 국제경제학 강의할 때 설명을 해줘요. 국경 쪽에서.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 안 보셔도 돼. 그래서 저희는 13편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목차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 자, 이제 천천히 나갈게요. 자, 1장